며칠이라도 돌보지 않은 공간에는 어김없이 먼지가 쌓인다. 당연한 소리지만 쌓인 먼지와 때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누구라도 닦아야 사라진다. 나와 우리를 살리고 돌보는 힘, 살림력. 지금은 살림력을 키울 시간입니다. 살림력이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집 밖으로 외출이 어려워져도 세상이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해도 쾌적하고 안락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살아도 함께 살아도 조금은 더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죠. 일단 살림해보세요. 집과 함께 숨쉬기 위해 버려야 할 것과 남길 것. 비어있기에 채울 수 있다. 비어있어야만 채울 수 있다. 비어있는 집 도면처럼. 나는 빈집을 만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무엇을 채우고 싶은지를, 무엇을 수납할지 말지를. 그리고 이 결정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분명한 기회가 된다는 것을. 빈집과 빈 냉장고. 빈집에는 가장 먼저 내가 채워졌고 그 다음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차례차례 채워졌다. 나와 거의 동시에 채워진 건 냉장고였다. 개인이 하나의 냉장고를 운용하며 사는 일은 쉽지 않다. 나만의 냉장고를 갖는다는 건 내가 날 먹여 살린다는 걸 의미한다. 그 안에 요즘에 내 식문화가, 더 나아가 마음 상태까지 고스란히 들어있다. 가족과 살 때는 냉장고에 음식을 자주 숨겼다. 누군가가 분명히 먹기 때문이다. 냉장고에 뭐가 들었는지를 전부 알고 싶어. 내가 아는 것들만 들어있으면 좋겠어. 어느 날 친구에게 했던 말이다. 친구는 진짜 뭐 있는지 다 알고 싶다. 진짜 하며 맞장구를 쳐주었다. 막상 빈집에서 빈 냉장고로 시작해보니 그건 생각보다 꽤 신경 쓰이는 일이었다.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식재료의 양은 생각보다 적었고 대부분의 음식물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안녕을 구했다. 살기 위해서는 매일 먹어야 한다. 물론 매일 삼시세끼를 해먹지 않아도 된다.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몇 분 안에 도착하는 세상이니까. 누워서 먹고 싶은 걸 주문하면 몇 분 뒤에 현관문 앞에 놓여있다. 하지만 매일 그렇게 먹을 순 없다. 잘 먹고 잘 쉬는 일이 삶의 메인이다 보니 배달 음식만으로는 그다지 유쾌하지가 않다. 게다가 배달로 받은 일회용기를 씻고 버리는 것도 일이다. 한 끼만 주문한 것뿐인데 플라스틱 쓰레기가 몇 개나 생기는 걸 보면 추가 달린 것처럼 마음이 무거워진다. 대부분의 끼니는 장을 봐서 해먹게 되었다. 입에 맞는 음식을 적당한 양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좋다. 무엇보다 제철 채소를 챙겨 먹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씹으면 그제야 좀 살아있는 것 같다. 나는 고기보다 채소보다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집에 싱싱한 과실이 놓여있는 걸 보면 좋고 냉장고에 제철 채소가 들어차 있는 게 좋다. 집은 제철 채소를 만나기 가장 쉬운 장소다. 옷을 늘리지 않는 데에는 더 뚜렷한 이유가 있다. 옷을 잘 정리하는 게 여전히 어렵기만 하고 또 의욕도 없어서 옷이 늘어난다는 건 어깨를 무겁게 만드는 일이 된다. 집에 놀러온 친구가 옷은 어디 있냐고 물어볼 정도로 우리 집에는 옷이 안 보이게 숨어있고 옷장도 크지 않다. 작지만 힘써주는 옷장에게 늘 고맙다. 보기만 하면 금방 기운을 차릴 수 있는 것들을 수시로 마주보고 싶다. 책방에 가는 걸 좋아하는 것도 비슷한 마음. 책방 산책은 어쩌면 내 것이 될지도 모를 이야기를 마주보는 경험이다. 무엇 때문에 답답한지도 모른 채 기운이 내려가는 날에는 책방으로 향한다. 나와 맞든 맞지 않든 간에 갖가지 기운들을 가만히 느낀다. 좋아하기에 자주 눈에 드도록 하는 건 어쩌면 마음이 힘든 날을 위한 안전장치인지도 모른다. 좋아하는 걸 가까이에 두기 위해서는 좋아하는 모양으로 놓아두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안전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쉽사리 하루를 포기하고 싶은 이유가 된다.
냉장고 안을 다 알고 싶어 하듯이 내 집의 오늘 모습을 이해해야 그 안에서 어지럽지 않게 지낼 수 있다. 수집이란 모으고 또 모은다는 뜻이다. 거기에는 제대로 보관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세상에 모을 수에 모을 집이라는 한자로 수집이란 단어를 만들다니. 세상에는 책을 살 때 책장에 넣을 생각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집과 책장 사정을 가늠해보고 다음날 다시 돌아와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 여전히 전자의 습관이 남아있긴 하지만 요즘 나는 적어도 우리 집의 빈칸 현황에 대해서는 알고 지내는 사람이 되었다. 원래 살림에는 끝이 없는 게 당연하다. 한 집안을 이루어 살아가는 일이 단편적일 리 없다. 준비한 밥을 먹어볼까 하고 앉으면 아까 돌린 세탁기 소리가 들리고 이제 좀 누워서 쉬어볼까 하면 바닥에 머리카락이 보인다. 당연하다. 내가 여기에 살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즐거워지는 것에 가까이 눈을 두고 가능하면 조금씩 다르고 비슷하게 정리하며 매번 다르게 뽀득뽀득해지고 싶다. 부지런히 좋아하는 장면을 갈아 끼우고 한때에 부풀었던 마음을 자주 기억하면서 동시에 나를 살리고 싶다. 좋아하는 게 있다는 건 기쁜 일이다. 집에서만큼은 가게 주인이 되어보자. 가게 하나를 꾸린다면 어떤 가게를 꾸리고 싶은지 고민한 적이 있다. 나는 역시 내가 갖고 싶은 걸 진열해 두고 손님이 물어보면 그건 아직 안 파는데요 하고 꾸물거리는 가게 주인이 될 것 같다. 그런 가게를 차릴 리가 없으니 집에서만큼은 가게 주인의 마음으로 내 물건들을 돌본다. 오늘의 추천 메뉴가 있듯이 오늘의 추천 진열이 있다. 그것은 책이나 컵이 될 수도 있고 음악 앨범이 그림이 되기도 한다. 손님인 내가 보기에 좀 질렸다 싶거나 환기가 필요하다 싶으면 진열할 물건을 바꿔준다. 내가 모은 것들에게 미안하지 않게 주인공이 되게 해주는 일. 나는 이 집에서 그런 주인이고 싶다. 나의 일상을 구석구석 돌보는 일, 청소. 독립 후 책임져야 할 공간이 생기고 나서야 깨달았다. 나를 돌보는 일의 중심은 결국 내가 돼야 하고 그 일의 첫걸음이 바로 청소라는 걸 말이다. 마음이 힘들 때 제일 하기 어려운 일 중 하나가 청소라고 한다. 해봤자 며칠 뒤면 다시 더러워질 테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다. 그렇게 마음에도 공간에도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을 때가 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인들에게 내 상태를 털어놨다. 영 자존심이 상해 참아두고 있던 말들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다. 쏟아내고 나니 그나마 정신이 좀 들었다. 그래, 일단 다 미뤄두고 지금은 나부터 좀 보살펴주자. 그 제일 먼저 한 게 집 청소였다. 집안 곳곳에 먼지를 닦아내며 내 마음의 묵은 먼지들도 덜어볼 수 있었다. 며칠이라도 돌보지 않은 공간에는 어김없이 먼지가 쌓인다. 당연한 소리지만 쌓인 먼지와 때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누구라도 닦아야 사라진다. 청소는 결국 돌아봄인 듯하다. 스스로 내 몸과 마음이 괜찮은지 점검하며 돌아보는 것처럼 자신을 구석구석 돌아보는 일인 것이다. 30년 넘게 가족이 집에 얹혀 살던 나는 청소나 살림에 더 관심이 없었다. 그 사이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거리에서든 나를 대신해 청소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이미 누군가 청소한 세상을 당연한 줄 알고 살던 나는 내 공간의 먼지를 닦아내며 새삼 청소라는 노동의 가치를 실감했다. 일상에서 먼지를 크게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그건 여러분의 뒤에서 누군가 끊임없이 먼지 닦는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 어떠셨나요? 곰곰 출판사에서 나온 지금은 살림력을 키울 시간입니다 라는 책이었어요. 9명의 저자가 함께 쓴 책인데요. 작가들이 각자 쓴 글이 모여있는 책이에요. 제가 추려서 읽은 부분은 사파과 인진아 작가님이랑 홍상지 기자님이 쓴 글이었어요. 청소 부분이 홍상지 기자님이고요. 그 힘들어서 친구들한테 얘기하다가 우셨다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기자라는 직업은 밖에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시작하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밖에 그렇게 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갑자기 삶이 바뀌고, 그것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삶의 스타일이 너무 바뀌신 분들, 그래서 우울감을 느끼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성향 차이도 있겠는데, 제가 옛날에 PC방 알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같이 일하던 어떤 언니가 있었어요. 학생인데 이제 알바를 하는 거였어서 문구점을 합격해서 일을 하다가 며칠 만에 관뒀대요. 그 이유가, 그 언니는 이렇게 되게 움직이고 말하고 활동적인 이런 걸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문구점에서 한 일은 누가 뭐 훔쳐가는지 지켜보는 그건 거예요. 서서.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근데 딱 저는 그걸 듣고 최고인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다니. 그러니까 저는 반복적이고 지루한 일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도 알았던 것 같아요. 아,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 책의 그 부분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정말 힘드셨겠다. 정말. 근데 정말 청소로 스스로를 돌본 거잖아요. 이렇게 글을 써내신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성찰 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나를 대신에 청소하고 있는 사람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됐던 것. 이런 걸 알아주는 사람이 저는 좋더라고요. 이거야말로 진짜 자신감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사회생활하고 살다 보면 한 만큼이라도 인정받으면 다행인데 대부분은 후려쳐지잖아요. 뭐 정말 말빨이 좋고 자기 PR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이 발견되는 게 이상적이지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더라고요. 큰 회사랑 작은 회사의 뭐랄까요?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할까요? 아주 클 필요도 없고 중기업만 돼도 청소를 안 하는데, 진짜 작은 소기업은 사무실 청소해야 되는 회사도 많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청소를 해주시는 분이 있는 회사에 다니는 건 그만큼의 시간을 누군가가 써서 우리의 근무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잖아요.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읽었던 글은 임진아 작가님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을 나만의 작은 가게처럼 꾸며서 오늘의 책, 오늘의 물건. 이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이렇게 하면 사람도 괜히 초대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수집하는 사람들에 관한 책을 리뷰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환자는 몰랐는데 여기서 알게 됐네요. 모을 수에 모을 집이라니. 진짜 모으고 모으는 거군요. 저도 되게 낙서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시기가 있는데 뭔가 그림과 연관된 그런 생활을 할 때 삶이 더 재미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것도 사파가의 글이니까 그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되게 아기자기한 느낌? 아, 되게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낙서를 다시 시작해볼까? 낙서가 은근히 힐링 효과도 있잖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미친 사람처럼 좀 똑같은 그림을 계속 그렸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진정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다리 떠는 습관 가지신 분 계시죠? 저는 그거 평생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되게 눈에 띄는 특징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누군가 사람들 이렇게 만날 때 다리 떠는 사람이 있으면 아, 이 사람은 다리를 떠는군.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낙서를 막 이렇게 하는 거랑 다리 떠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 본질은 같지 않을까. 그 다리 떠는데 낙서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낙서한 걸 보면 기절하시겠죠. 뭐야?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집과 함께 숨쉬기 위해 버려야 할 것과 남길 것. 챕터 제목이 참 좋죠. 그 책 제목이 지금은 살림력을 키울 시간입니다잖아요. 그만큼 읽고 나면
뭔가 살림을 잘하고 싶다. 읽으면서 팁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돼서 적용해보고 싶은 것들이 막 추가되는 것 같아요, 리스트에.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